NGO와 국제개발협력 4주차 1교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이버 강의가 이제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학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그 프로젝트 수업에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사이버로만 강의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한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초반에 그 강의 자료로 충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유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가 프로젝트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 뭐 SNS를 통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대상이나 항목에 대해서 뭔가를 기획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내용의 그 사업을 추진하든지 간에 법을 위반하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그 내용이 좋고 효과가 기대된다 하더라도 어, 그 수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보다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회복지 법제론이나 기타 다른 어떤 법에 대한 부분들이나 조항들도 많이 늘 공부를 하셨겠지만 법 조항문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내용을 이렇게 쉽게 놓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내용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쉽게 알기 어려운 뭐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NGO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NGO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속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비영리 조직에 대한 그 어떤 기능이나 역할, 그 다음에 구분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요. 또 비영리 조직 중에 이제 NGO가 갖고 있는 속성들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 내용을 이제 주고받았는데, 오늘, 오늘은 이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그런 사업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NGO가 국제개발협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그런 법을 한번 같이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물론 이제 법 조항이라는 건 여러분들 각자가 내용을 보면서 어, 학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강의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그 법 조항문을 어, 읽어보고 또 그 내용을 의미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법에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이 이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한번 첫 번째 시간에 쭉 내용을 이제 훑어볼 건데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은 2010년 1월 25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제 10년을 갓 넘긴,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의 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그런 어떤 활동을 어, 적극적으로 뭐 독려하고 또 그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하는 것의 기본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숙지해 놓는 것이 이 사업을 기획하거나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전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법의 1조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또 그 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고하고 또 정책 목표,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정책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법을 만든 목적이 이 국제개발협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법에서 정의하는 그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 용어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죠. 먼저 이제 여러 그 용어들이 나오는데 국제개발 협력이란 용어가 나오죠. 우리 이제 그 과목 제목, 과목의 과목 명칭에도 있습니다. 국제개발 협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력 대상국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국제개발협력에는 양자간 개발 협력이 있고 다자간 개발 협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제 기구를 통해서 제공하는 걸 다자간 개발 협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국가가 직접 대상이나 이런 그 사업 내용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양자간, 국가 간의 개발 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여기서 얘기하는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그러니까 개발원조위원회가 있는데 그 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협력대상국이란 개발도상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 경제, 사회 발전 단계들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제개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는 국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부가 정하는 거죠. 근데 판단하는 기준이 국민소득, 경제, 사회 발전 단계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내용이고요.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 관련 국제기구, 그 비정부 간 기구를 포함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재정적 기여를 하거나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해 협력하는 국제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양자 간 개발 협력 중에서 무상협력이란 협상 대상국에 대하여 현금, 현물, 인력, 기술 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긴급 재난 구호를 포함하며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상이라는 건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 또 양자 간 개발 협력 중에서 유상 협력은 뭐 상환 의무가 있다는 것이겠죠. 무상하고 이제 반대니까 이자율, 상환 기간 및 거치 기간 등에 있어서 협력 대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 그러니까 차입하는 것보다 그 상업적으로 돈을 그 국가 간에서 그 차관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 대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상한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유상협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차관, 그러니까 그 돈을 빌리는 국가 간에 돈을 빌리는 거랑 이제 유사한 내용인데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을 유리하게 해서 상한 의무를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유상협력에 해당이 됩니다. 다자간 개발협력이란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 및 양호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데 국제기구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양자간은 직접 그 나라 간에 이제 하는 것이고 다자간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정신 및 목표를 보면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 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세계인들이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이런 것들, 기본 인도주의, 또 이런 그 경제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는 게 이제 기본 정신이고요. 이런 기본 정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목표가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줄이는 것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된다. 두 번째는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 및 조건의 개선에 목표를 둬야 된다. 또 개발도상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또 네 번째는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같이 기여를 해야 된다. 라는 이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4-2를 보면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된 목표. 그러니까 2015년 9월에 유엔 개발 정상회의에서 채택됐다고 하는데요. 2030, 2030년까지 지속 가능 개발 의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도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에 포함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또 그 밖에 이제 기본 정신, 아까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기본 정신이라고 그랬었죠. 그런 기본 정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이제 목표로. 또 기본 원칙은 국제개발 협력을 하더라도 각 나라 간에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의 첫 번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은 국제개발 협력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을 이제 잘 지켜서 기본 원칙을 준수해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국제연합 헌장의 제반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 그 국제연합 헌장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의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협력 대상국의 자조 노력, 그 다음에 자조 노력과 능력을 지원해야 되고, 또 협력 대상국의 개발 필요를 존중해야 되고, 개발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것의 확대를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국제사회와의 상호 조화 및 협력을 이제 증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거나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또 자조 노력이나 능력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숙지하더라도 추후에 그 나라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등은 양자 간 개발 협력과 이제 다자 간 개발 협력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런 둘 간의 연계성, 뭐 어느 것만 좋다, 어느 하나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또 무상 협력이 있고 유상 협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 라는 차원으로 이제 그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를 보면 국가는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 정신 및 목표를 고려해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요. 또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고 국가는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그 협력 사업의 내용, 활용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가가 하는 역할로 책무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정신에 맞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원론적인 거니까 넣도록 하겠습니다. 7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데요.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게 이제 법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란 얘기죠. 풍부한 자 중에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두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선정하거나 검토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정 및 심사를 의결의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일단 심의하게 되어 있고요. 또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 내지는 의결하게 되어 있고요. 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에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조정하거나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또 위원장이 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제 그 위원회에 그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건 뭐 다양한 어떤 그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어떤 국제적인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뭐 양국 간의 어떤 협력 관계라든가 양국 간의 그 어떤 경제적인 뭐 지원이라든가 그 사이에 그 교류를 한 어떤 실적인 이런 것들이 아마 주로 기본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원회는 부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 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거죠. 먼저 이제 실무위원회에서 그런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거나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이제 그 조사 분석을 한 후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이제 상정을 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또 둘 수 있고요. 또 이런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국제협력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한 부처 소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의 어떤 그 관리와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로 NGO들이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NGO들이 뭐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국가가 뭐 정부 부처가 할 수도 있겠죠.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주관 기관은 5년마다 각각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관 분야라는 거는 뭐 정부 부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NGO가 그 NGO 나름대로 소속되어 있는 그런 부처를 통해서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대표해서 위임해서 뭐 수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이제 기본 계획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분야별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해서 기본 계획을 확정을 하는데요. 그 확정하는 데 들어가는 내용들은 기본 방향, 또 운용 계획, 또 뭐 중점 협력 대상국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중기 지원 전략, 또 국제개발 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그 협력의 활용과 투명성 증진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또 앞에서 얘기한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기본계획안 중에서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서 또 대통령이 확정할 수 있다. 뭐 규모가 뭐 대단히 규모라든가 뭐 아니면 국가적인 그 관계에서 조정을 해야 되거나 심의를 해야 되는 경우 대통령이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NGO들이 개입하는 그런 국제개발 협력 사업은 사실 이런 어떤 대규모 사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국가가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NGO도 있을 수 있고요. 또 NGO가 누구보다도 이제 그 개발도상국의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업의 내용들을 국가에 제안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쌍방향으로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기본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조정 및 심사 의결을 거쳐서 기본 계획을 수정할 수 있고요. 또 기본 계획을 확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국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 상정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해서 그 우리가 원만하게 그러니까 사업을 잘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일들을 뭐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이 중 각각의 시행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해당 시행기관 및 제외공간에 따른 제외공간에 이제 제외공간
그 통보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외공간 설치법에 따라서 설치된 그런 제외공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사관, 대사관, 영사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제1항부터 6항까지 해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국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보한다, 보고한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법제론을 공부하면서도 많이 이제 그런 법 조항을 봤겠지만, 법의 내용 조항을 보면 항상 끝까지 잘 읽어보고 어, 그러니까 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행동 지침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 구조에서는 이제 국제개발협력의 주관 기관을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요. 양자간 개별 협력 중에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 돈이 이제 들고 아까 그 상환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그랬었죠. 근데 무상협력은 외교부 장관이 각각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무상협력은 외교부 장관이 이제 각각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다자간 개발 협력 중에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고요. 그 밖의 협력은 외교부 장관이 주관한다.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보면은 돈을 주고 받아서 그 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고요. 금융. 그렇지 않고 지원 내지는 무상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외교부 장관이 한다. 국가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것은 외교부 장관이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의 주관 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살펴보면, 주관 기관은 이제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안을 작성을 하고요. 또 이 이행을 점검하고, 또 그 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홍보하고 알려야 되죠. 그 다음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주관기관은 이제 개별 시행기관, NGO가 되겠죠. 사실은 개별 시행기관이라 하면 민간의 NGO일 수도 있고 뭐 정부의 어떤 다른 기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이제 주관기관의 역할로 이제 명시가.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 계획안의 작성에 관련된 이제 조항들을 보면요. 매년 시행안을 작성해서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되고요. 또 주관기관은 그 시행기관이 제출한 그 계획안, 시행계획안이 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경우는 시행기관과 협의해서 이제 이를 조정을 해야 되고요. 뭐 기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그 내용에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관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연간 시행계획안을 종합 검토해서 각각의 소관 분야의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종합시행계획안을 만들어서 이제 위원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 종합시행 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 의결하고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국회에 보고합니다. 중점 협력 대상국, 이거는 이제 정부가 정할 수 국가의 역할, 국가가 하는 기능 중에 나와 있었죠. 중점 협력 대상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중점 협력 대상국은 어떻게 선정하느냐? 위원회는 기본 계획 등을 고려해서 협력 대상국 중에서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 협력을 행해야 될 협력 대상국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선정할 수 있답니다. 선정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관기관과 협의를 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뉘앙스, 그러니까 법 조항에 보면 이런 그 표현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그 세심하게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또 그 다른 조항에서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중점 협력 대상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 협력이 시행되고 이를 통하여 협력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한다.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평가를 그럼 어떻게 하냐.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 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실적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또 시행기간은 평가 지침에 따라서 자체 평가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또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또 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또 각 시행기관은 이제 추진 실적 및 성과의 평가를 할 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것도 보세요.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포함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안 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거는 공개하여야 한다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조항입니다. 또 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국회 이제 그 회기가 연 회기가 이제 7월 1일 날 시작이 되니까 6월 30일까지 매년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평가의 기준, 방법, 평가 결과 공개의 대상, 범위 및 기준, 국회 보고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4조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많이 지금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NGO지요. NGO들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법에서 어떻게 명시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조건을 내세울 수 있도록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단체들이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하는 경우에 주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15조에서는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에 관련된 사항을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요. 국가 등은 국제개발 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제 지지를 확보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국가 예산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사업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홍보 방법이죠. 결국 우리가 왜 그 개도국에 이런 사항들을 지원하고 그런 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인식시켜야지만 국민들이 동의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해야 된다.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책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그 홍보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계획 운영한다. 그러니까
그 홍보 방식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이 경우 공개의 대상, 범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또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 여러 가지 그 법의 절차나 과정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홍보도 국가가 그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법에서 강조를. 또 전문 인력도 양성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16조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조항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는 국제개발 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또 국가는 국제개발 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교육과 관련된 거라든가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어떤 전문 기관이라든가 그런 그 시행 기관을 통해서 이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의 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 또 국가는 국제개발 협력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 인력 간의 어떤 그 교차 활용이겠죠. 그러니까 분야별로 어, 전문 인력을 이제 그 리스트업해서 그런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7조에서는 국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국제 교류죠. 국가 간의 교류를 하는 거고, 또 국제개발 협력 사업은 우리가 협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법 조항에서 이제 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등은 국제기구, 또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 연구, 또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공동조사를 하는 활동이라든가 또 연구를 하는 활동이라든가 또 심포지움을 연다든가 뭐 국제 교류에 관련된 그 행사를 연다던가 이런 그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국제 교류를 하는 의미나 그런 협력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의 시행 규칙이 또 이거는 이제 기본 법이고 또 이 법에 따른 시행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늘 이제 기본 법을 보고 또 그 각각의 조항에 따른 시행 규칙들을 찾아보면 아마도 이런 포괄적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가이드를 제시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 시행 규칙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조에서는 국제개발 협력
협력에 관련된 통계 자료에 대한 거를 이제 법에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국제개발 협력 사업이 있고 민간 NGO가 주도하는 국제개발 협력 사업이 있죠. 그리고 이런 NGO가 주도하는 사업도 정부 기관의 어떤 그 기본 계획안이나 시행안이나 이런 데에 이제 포함이 돼서 실행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민간이 독자적으로 하는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 법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종합 계획 안에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수행한 후에 이제 통계를 분석을 하고 통계를 가지고 통계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만드는 그 기관을 이제 정해서 위임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행 기관은 매년 전년도의 국제개발협력의 통계 자료를 주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지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위임을 받은 것이죠. 주관 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통계 자료를 작성, 분석, 관리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시행기간에 국제개발협력사업 통계 자료를 종합해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연간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또 위원회 및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 취합해서 분석을 했다 그러면 그걸 정리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회는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통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는 뭐 상임위원회에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현황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자 했을 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제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19조에서 이제 제외 공간이 그러면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데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제외 공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사관, 영사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제외 공간 설치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그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상대 국가,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를 대상으로 하든가, 뭐 민간단체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는 국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 공간의 어떤 공식적인 그런 지원이나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공간의 역할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는 등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제외 공간이 소재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어떤 사업이 이제 필요한지, 어떤 상황인지 현황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아이디어나 뭐 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성 이런 것들 기획하고 또 그 사업이 추진한 이후에 평가하는 과정까지를 제외 공간이 참여를 하여야 한다. 또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기간 과정에서 외교부를 통해서 재외공간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그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그런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뭐 국가가 정부의 어떤 기관이 될 수도 있고 NGO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시행기관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외교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 외교적인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은 다 외교부를 통해서 제외 공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외 공간은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파견된 어떤 인력 또 기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요. 또 그
기관이나 그 인력들이 원활하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어떤 제반 사항들을 지원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그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20조가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이 있는데요. 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협력기본법은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 어떤 주관기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일부를 다른 시행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기관이 정부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정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민간기관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 시행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그 법 조항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법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되시면 그런 시행 규칙들을 좀 찾아서 한번 그 각각의 기본법의 그 조항하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관심 있는 조항이라든가 필요한 조항이라든가 살펴보시면 아마도 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법을 알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법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거는 NGO들 민간기구의 어떤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그 범국가적인 어떤 굉장히 방대한 뭐 이런 큰 그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넣고 NGO나 그 민간 기구로서, 민간 기관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찾아간다면 훨씬 더 그 유연하게 그 업무를,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만 그 작은 의미에서 보고 일을 하는 경우는, 어, 법에 저촉이 되거나 또 정부의 어떤 관리 체계에 위배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큰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NGO가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길을 찾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소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그 관심 있게 그 뭐 법 조항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법에서 얘기한 그 국제개발협력 통계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조항에 따라서 이제 위임받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집계한 2018년도 이제 국제개발 협력의 통계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